자, 여기 할게요. 2학년 1학기 과정이고요. 근데 그 화학은 그래도 좀 다들 잘 봤어요. 이게 바로 한 다음에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야. 얘들아. 화학은 좀 잘 봤고, 다들. 그 다음에 물리는 좀 많이 틀렸고요. 물리가 많이 틀렸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전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기 부분을. 그래도 끝까지 잘 해주시고, 예. 틀렸다라고 그냥 접어넣지 마시고. 화학은 잘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물을 분해하는 실험, 옳지 않은 거. 물이 분해되면은 원소가 아니야. 근데 원소가 원소임을 증명했다라고 되어 있지, 옳지 않은 거지. 이거 틀렸죠? 나머지 맞는 건데, 맞는 것도 잘 읽어 두셔야 됩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알아냈다. 물이 기본 성분이 아님을 증명했다. 냉각수를 통과한 기체로부터 수소를 얻었다. 그림이 그렇잖아, 그죠? 냉각수 통과해서 수소가 나왔잖아.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다. 이런 거 맞죠? 1번 답이고요. 3번은 좀 그림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물을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가. 여기 플러스 써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극, 여기서 사실 뽀글뽀글 나와요. 이게 우리 저번에 수소 로켓 같은 거 쏴볼 때 기포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본 적 있는데, 수소 로켓 수소 모아가지고 이렇게 스파크 튀겨가지고 뻥 날린 적 있잖아요. 응? 그게 이제 물 분해 실험한 거예요. 물을 분해 실험한 겁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수소가 올라와. 수소가 이렇게 쌓여. 부피를 보면은 얘가 2대1이에요. 부피가 2대1입니다. 얘가 더 많죠. 얘가 더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물이 분자식이 H2O이기 때문에 수소가 2개 있을 때 산소는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2배 더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이 그림 보고 해도 되고, 원래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외우긴 해야 돼 사실. 왜 그럼 산소냐,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워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수소가 만들어진다. 마이너스에서는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플러스에서는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부피비가 2대1이다. 물의 분자식을 좀 알면 좀 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H2O니까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대충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5번에,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읽어보시면 이제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답은 쉬워요. 사실 답은 물은 두 종류의 기체로 분해가 돼.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5번이 답이고, 다른 건 이제 틀린 게 틀렸고요. 특히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 모인 게 산소인데, 산소는 뻥 터지는 게 아니야. 수소는 뻥 터져, 수소. 산소는 불이 활활 잘 타게 해주는 거지 뻥 터지지 않아요. 4번 이제, 자,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나 금이나 구리 이런 건 원소가 맞고요. 원소의 종류는 원래는 이제 118종인데 120여 가지 정도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보기는 원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라부아제는 물이 원소임을 실험으로 밝혀냈다. 아니지? 요거 이제 요 답은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요것도 라부아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보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원소라고 한 거 맞습니다. 4번 답이고요. 불꽃 반응 실험은 금속의 종류가 같아야 돼. 뒤쪽에 써져 있는 게 금속이야. 그래서 칼륨은 보라색,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 스트론튬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근데 이거 둘 다 스트론튬이죠? 5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선 스펙트럼 볼 때는 선을 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가에는 B가 있구나, A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B가 있구나. B가 있네요. A는 없어요. 그쵸? 아니다. 미안. A가 있구나. B가 없네요. 나에는 A가 있고 B가 없고요. 여기는 A, B 둘 다 없네. 이렇게 선을 쭉 연결해 보시면 알 수가 있고, 원소 A는 가와 나에 포함이 되어 있고, B는 물질 가에 포함되어 있다. 맞지? B는 물질이 가에 포함되어 있다. 가는 A, B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모두 포함하고 있네. 그쵸? 네. 자, 가나다 모두 다른 물질이다. 다른 물질인 거 어떻게 하냐면 스펙트럼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물질이야. 다 맞는 거야. 5번. 넘기고요.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핵이 고정되어 있고, 꽉 차 있지 않아요. 꽉 차 있지 않고 이렇게 되게 빈 공간이 많아.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맞아요. 3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가가 원자 핵이고, 이게 원자 핵, 나는 전자. 근데 대부분의 질량은 가가 차지합니다. 가가. 전자는 훨씬 더 작고요. 가와 나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읽으면 맞아 보이는데, 나는 개수가 달라. 나는 가는 원자핵은 어차피 하나 있는 거야. 원자핵은. 근데 이게 틀렸어요. 니은이. 가와 나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가가 이제 전하량이 플러스이고 전자가 마이너스 1인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총 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야. 기억도 있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고, 가장 작은 기본 입자, 이거는 원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건 뭐라고 돼 있어? 고유한 성질을 지닌 분자야. 분자. 이게 분자는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3번. 정의는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의는 그게 정의니까. 자, 이 분자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 분자가 총 3개 있다. 물 분자 맞고, 그 다음에 원자는 총 7개냐. 한 분자의 물에 원자가 수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하나 3개야. 근데 걔가 3개 있대. 그러니까 원자 수는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9개. 9개가 돼야 돼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답이고요. 되시지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아직도 좀 잘 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반응의 진행을 의미해요. 이게 느는 아니잖아. 이게 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가 붙어 있던 애가 요 옆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해. 이게 플러스니까 붙었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있었던 애가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변하려면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떨어진 거야. 이게 이 그림이. 이게 플러스니까 붙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전자가 떨어졌다라는 거다.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원자 핵을 뭐 얻거나 이런 건 아니죠.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작아졌다. 마이너스가 떨어졌으니까 플러스가 더 커졌지. 맞아?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게 양이온이죠. 전자가 모자라면 플러스성을 띠기 때문에 양이온이죠.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맞고요. 얘는 양이온이 맞고요. 얘는 원자가 맞고요. 요거는 세봐봐. 전자를. 그럼 10개일걸? 그러면 전자가 더 많으면 음이온이죠. 양이온, 원자, 음이온.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문제 되게 많아가지고 빨리 하고 있어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결합해서 얘는 염화은이 되는데, 염화은은 흰색이야. 흰색. 근데 얘네들은 앙금이 됐는데 요 질산이온이나 요거 나트륨이온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거야.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온이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앙금은 흰색이고,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 얘네 아니고,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은 은이온과 염화이온이죠.
기용리을 3번. 자, 그 다음에 미지의 화합물 X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산 은을 넣었지? 은이 들어가서 앙금이 됐지? 그럼 이 앙금은 뭐야? 염화은 AgCl. 그러니까 이 수용액에 뭐가 있었냐면 Cl-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불꽃 반응색 봤더니 보라색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칼륨이야. 칼륨 K입니다. K. 예,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나트륨은 이제 노란색이죠. 노란색. 자, 그다음에 6번 이런 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씨 잘 읽으시고 일정량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은이온의 수가 어떻게 변하냐? 은은 들어가자마자 염화이온이랑 반응해서 앙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넣긴 넣는데 없어요. 이렇게 처음에 넣긴 넣는데 없어. 왜냐면 넣으면 앙금되고 이러니까. 앙금은 이온이 아니거든요. 넣으면 앙금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Cl-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얘를 집어넣으면 은이온이 더 이상 앙금이 될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은이온. 어렵지? 이게 4번이고. 요게 이제 계속 증가하는 애는 누구냐면, 여기서 이제 질산이온이야, 질산이온. 질산이온은 계속 증가합니다. 넣으면 넣을수록. 줄어드는 애는 누구냐? Cl-고, 요런 거는 사실 없고요. 계속 그냥 똑같은 애는 누구냐? 나트륨이온입니다, 나트륨이온. 나트륨이온은 처음부터 그냥 똑같이 쭉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아직 아니에요. 넘기지 마시고 석회동굴의 이런 그 종류석이나 보일러 관석 이런 거는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한국말도 아셔야 됩니다. 탄산칼슘. 자, 그 다음에 마찰을 시킵니다. 마찰을 시켰는데 이 글씨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항상.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얘는 플러스가 되었다.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가 어떻게 일로 이동을 해야죠. 전자가 플러스를 얻은 게 아니야. 전자가 일로 가니까 전자가 모자라서 플러스고 전자를 더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고, 털가죽에서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했다. 맞지? 풍선에서 털가죽으로 원자핵이 이동했다. 원자핵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털가죽에서 풍선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했다.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야. 전자가. 그러니까 이게 맞죠? 항상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찰전기에서는 항상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3번 답이고. 자, 여기 전기 부분 잘 들으세요. 자, 정전기에 대한 설명. 같은 종류의 물체를 마찰시킬 때도 생긴다. 아니죠. 서로 달라야지 뭔가 전자가 이제 잡아당기는 그런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종류는 마찰시켜도 안 돼요. 한쪽이 만약에 플러스면은 다른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지. 이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갔으니까 얘는 전자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모자라니까 플러스. 그쵸? 정전기가 생기는 것에 의해, 그것은 마찰에 의해 원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전하를 띠는 것을 대전이라고 한다. 이 맞아요. 그 두 개 골라야 돼. 그쵸?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대전체 사이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같은 종류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생기죠? 맞죠? 자꾸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에 둘 다 수건으로 마찰을 시켰어.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봐봐요. 풍선보다 수건이 전자를 일으키기 쉽다. 전자를 얘네한테 준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둘 다 마이너스 같은 극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 이해가요? 요 글씨를 읽고 이해를 해야지. 풍선보다 수건이 전자를 일으키기 쉽다.
수건이 전자를 잃으니까 풍선이 전자를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띄면서 둘 다 마이너스면은 청력이죠. 5번에 대전체에 플러스가 다가오면 항상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전자가 이렇게. 근데 전자가 일로 이동하면 여기는 전자가 모자라잖아요. 원자핵이 더 많잖아요. 원자핵은 플러스성을 띠니까 여긴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일로 막 오면 전자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이해가세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로 대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대전되는 거야. 어렵지? 어려운데, 아무튼 전자가 어디로 가겠는가? 전자가 플러스니까 전자를 막 잡아당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전자가 많아. 여기 마이너스. 여기 전자가 모자라. 플러스.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7번. 플러스 전하를 띠는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했대. 금속판에.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가 있었대. 그럼 전자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전자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고요. 전자가 모자라니까 플러스고, 둘 다 플러스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전자가 어디로 가겠냐,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넘기겠습니다. 전류에 대한 설명.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가 막 무질서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건, 이제 움직이는 건 전류가 흐를 때예요. 그리고 원자핵은 흘러가는 게 아니야. 전자가 흘러가는 거고,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 뭐 이것도 아니야. 전류의 세기 측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나 미리암페어 측정해야 돼요. 볼트는 뭐야? 전압을, 여기 전압 단위죠? 전압의 단위입니다.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긴 한데, 아무튼 따라주셔야 돼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리고 전자는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지. 전자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극으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전류는 B 방향이다. 이 맞지? 플러스에서 나오니까. 전자는 A 방향이다. 맞죠? 서로 반대 방향. 전류의 세기는 1A가 1mA의 1000배다. 맞네. 다 맞아요. 5번. 밀이라고 하는 게 원래 1000분의 1을 의미하기 때문에 1mA는 암페어의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배가 돼야지 1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글씨 좀 읽으시고, 5A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를 5A 단자에 연결했다. 5 여기 있지?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1.5A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응? 이게 이제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500mA 연결했는데 요랬다. 그러면 이제 150mA. 50mA 연결했는데 요랬다. 그러면 이제 15mA. 이렇게 읽어주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도에서 길다란 게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플러스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직렬 연결하는 게 그 전류계가 맞고, 암페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 전류계죠. 전류계가 맞고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합니다.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고, 플러스 따라서 쭉 갔을 때 플러스 와야 돼. 1번 답이고요.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단위는 옴이고, 전기 저항은 전기 회로에서 원자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일단 1번이고, 아니면 전류라고 해도 되고요. V는 IR 아셔야 돼. 옴의 법칙. 1옴을 1볼트에 걸리면 1A지. 1A. 자, 전기 저항은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할 때 이게 원자 핵하고 부딪혀가지고 발생하는 거고,
도선이 가늘면 전기저항이 커집니다. 커진다. 전기저항이 커진다. 자,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지면 전기저항이 작아져요. 이게 넓으면 슝슝 잘 지나가. 그러니까 잘 지나가면 저항이 작은 거예요. 이렇게 풀렸고, 길이가 길어지면 전기저항이 커진다. 길면은 지나가기가 더 어렵잖아. 그 저항이 커지는 거지.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전기저항에 비례한다. 저항의 원래 그 의미가 전류가 흐르는 거를 막는 거잖아. 근데 전류랑 전기저항이 비례하겠어? 반비례지, 반비례. V는 I R에서 I는 R분의 V, R이 커지면 I는 작아지지. 반비례지, 반비례. 반비례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V는 IR을 잘 이해 못하나? V는 IR. 자, 봐봐. 전류는 I가 전류야, 전류. 저항에는 반비례를 하죠. 원래 저항이 그런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근데 방해하는 게 크면 전류가 당연히 안 흐르잖아요. 이게 분모에 들어가면은 이게 반비례야. 그쵸? 근데 전압에는 어때? 전압에는 비례죠. 왜냐면 전압이 세지면 이제 밀어주는 힘이 세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지. 요게 오음의 법칙 식이에요. 요게 너무 당연하게 이게 식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V는 IR이라고 양변에 R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 그래프 문제는 식을 딱 쓰고 R이 일정할 때 I가 증가하면 V가 증가한다. 잘 봐봐요. 여기 틀린 사람이 많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I가 일정할 때 R이 증가하면 V도 어떻게 돼야 돼? 커지는 거지. 이게 맞지? 요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V랑 I 곱하기 R이 비례야. V랑 I 곱하기 R은 뭐야? 비례잖아, 비례. V가 커지면 I 곱하기 R도 커지는 거잖아. 이거 맞아, 이것도. 그 다음에 V랑 R은 일정하다. 아니. 비례다. 비례지. I가 일정할 때 R이 커져봐. V도 커지는 거지. 근데 I랑 R은 이게 무슨 곡선일까, 이게? 반비례 곡선이에요. 이게 반비례 곡선입니다. 그래서 R이 만약에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I는 줄어들지. R이 커지면 I가 줄어들지. 이것도 맞아. 근데 이거는 아까 설명했지만 지금 V랑 R은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 그러니까 이게 틀렸지. 5번. 자, 그림과 같이 어떤 니크롬선에 전압계와 전류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근데 그림만 보고 푸는 친구도 많거든? 글씨를 전류계는 5A에 연결했다라고 써있어. 얘들아, 5A에. 5에서부터 따라가가지고 읽으셔야지. 1.5라고. 그러니까 얘가 1.5A야, I가. 근데 전압계는 15V 단자래요. 15가 여기 있잖아. 쭉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읽어야지, 여기서. 응? 2분의 5 같은데요? 아니네. 2분의 5가 아니라 7.5 그쵸? 7.5죠. 7.5V예요, 그쵸? 근데 저항이 뭐지? 어떻게 알지? 그 V는 뭐야? IR이잖아. 그래서 V가 7.5 쓰고 I가 1.5 쓰고 곱하기 R인데, 그럼 R은 얼마면 돼요? 5ohm이면 되죠? 이해 가요?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정리 안 돼. 이거 틀린 사람 이거 정리해. 요거 보고 1.5A. 요거 보고 7.5V다. 요걸 써야 돼. V는 IR. V는 IR. 쓰면은 풀어요. 쓰면.
어? 안 쓰고 뭐 감상하고 있으면 못 보지. 어? 이 글씨를 안 써가지고 틀리는 거야. 어? 글씨 써 빨리 써 이거. 지금이라도 써.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V는 IR을 잘 찾아서 쓰면 할 수 있습니다. 봐봐, 저항의 크기가 같은 전구 3개를 연결했는데 이게 저항이 2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요게 여기로 흐르는 저항이 커져가지고요 전류가 조금만 흘러. 그러니까 얘가 어두워져. 어? 하나보다 요거가 어두워져. 어? 그래서 A가 이 중에 A가 밝고요. 그다음에 B랑 C는 똑같아. 이제 같은 전구니까. 요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감소합니다.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구 이런 저항은 직렬 연결할 때는 커지는 거고 병렬 연결할 때는 작아지는 거야. 직렬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나면 저항이 커지거든요. 어? 근데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 때는 오히려 작아져요. 저항을. 왜냐면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항은 병렬 연결하면 작아지고 직렬 연결하면 커지는 거야. 자,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잘 봐라. 이게 전류는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량인데 이게 도선이 이렇게 뭐 갈라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새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애들이 다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전류나 여기 전류나 똑같아요. 어? 그 직렬에서는 전류가 어떻다? 전류가 같다라는 거예요.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똑같아. 근데 V는 IR에서 I가 일정할 때 R이 크면 V도 어떻게 되겠어? 커져.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전압이 저항이 2대 6이니까 전압이 1대 3으로 걸려요. 어? 왜냐하면 저항이 크면은 전압도 크니까 전류는 일정하고. 그래서 1대 3으로 전압이 1대 3으로 걸리고 전류는 직렬 연결에서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일정한 거예요. 자, 2번이 답이고요. 6번에 자, 요것도 좀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이 둘을 무슨 연결하고 있죠? 병렬 연결하고 있습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구의 뭐 이런 밝기가 변하지 않아. 사실은 변하지 않아. 얘를 연결하고 안 연결하고는 사실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전류와 전압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둬도 돼. 병렬 연결해서 쓰면은 다른 전기 기구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어? 이 다 병렬로 쓰는데 우리가 집에서 쓸 때 텔레비전 끈다라고 냉장고 꺼지지 않아. 어? 그냥 텔레비전 끄건 키건 냉장고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어? 저번에 이거 전구 하나 뺐을 때 이거 빼도 옆에는 다 똑같아. 그냥 밝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병렬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병렬 연결하면은 전기 기구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 사용하던 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밝기 변화가 없어요. 병렬 연결하면. 근데 직렬 연결하면 어두워져요. 어? 직렬 연결하면 어두워집니다. 근데 병렬 연결하면 그건 밝아지냐? 그건 아니고 여러 개를 키니까 밝아지는 거지 하나의 밝기가 증가하는 건 아니야. 이해가 이거?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어두워지는데 병렬 연결한다고 밝아지는 건 아니어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병렬 연결하면은 전압이 일정한 전압이 같은 거야. 아까 전에 직렬 연결할 때는 뭐가 같았어? 전류가 같았어. 전류. 어? 병렬 연결하면은 전압이 같은 거예요. 전압. 봐봐, 이건 좀 어려운데 V는 IR에서 잘 봐요.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 일단 써놓을게. 자, 전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1, I2, I3라고 하고 V는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이게 V는. 그러면은 얘 봐요. I1을 3분의 V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맞아? I2를 4분의 V라고 쓸게. 선생님 따라해. 이렇게 다 해. 적다 보면 공부해. 적으면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졸릴 뿐이에요. 자, I3는 6분의 V라고 쓰면 돼. 맞죠? R분의 V가 전류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 이 답이 뭐가 돼야 되냐면 3분의 V 대 4분의 V 대 6분의 V가 돼야 돼. 근데 V 다 똑같으니까 비율로 따질 때는 1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시죠? 다 V로 나누어주면 이제 똑같으니까. 이게 답인데 이런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해줘야 통분. 다 12를 곱해줘야 돼. 12를 곱해주면 4고요. 12를 곱해주면 3이고 12 곱해주면 이제 2죠. 2. 맞아요? 요건 좀 어렵지. 요거는. 그래서 4대 3대 2에 1대 1대 1. 답은 4번인데 오메 법칙 이용해가지고 푼 거예요. 오메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를 푼 겁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병렬 연결하면 전압이 같습니다. 자, 연결하는 저항의 수가 작을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이게 연결하는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아까도 잘못 읽었네요.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 이 맞아. 왜냐면 이게 많이 연결하면은 굵기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기가 잘 흘러요. 저항이 작아져요.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여 전류가 나누어 흐른다. 반비례야, 반비례. 저항이랑 전류는 반비례 관계여서 저항이 큰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저항이 크면은 별로 잘 안 가. 반비례, 반비례.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이거 좀 외우셔야 돼. 자기력선 서로 교차하거나 도중에 끊어지지 않는다. 맞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기억 디귿.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정했어. 근데 그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볼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안 외운 거야. 외워야 돼, 이거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고, 요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봐봐라. 자기력선이 n에서 나와서, 이 나오잖아. s로 들어가잖아. 여기가 ns고요. 나오지, 둘 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n이지, 여기.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sn, nn. 어딨나요? 4번.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자석이 자기력선이 있고, 뭐, 생기는 건 당연한데, 자기장이 있는 건 당연한데, 전류가 흐르는데도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오른손 법칙으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야.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엄지손가락 위로 향하고 있고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감기는 게 요게 자기장 방향. 감기는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요게 전류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기니까 이게 맞죠? 이 그림이 맞죠? 그러면 이제 B에서 A로 전류가 흐른다. 이거 맞아. 그 다음에 이런 걸 동심원이라고 해. 중심이 같은 원, 동심원. 기억. 디귿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진다. 간격이 어때요? 이 간격이. 좀 멀어지잖아. 촘촘해야지 자기장이 센 건데. 그래서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센 건 아니죠? 전류의 세기가 강할수록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센다. 그거는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지, 밑에? 리을 틀렸어요. 셉니다. 자, 1번이고요. 자, 7번에. 자.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세지는데, 코일을 막 감으면은, 촘촘하게 감으면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르게 돼가지고요. 촘촘하게 감으면 자기장이 더 세져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거 이제 전자석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 전자석의 극을 알아보는 건데, 요때도 오른손 법칙을 쓰는 거야. 근데 요때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셔야 돼.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쪽이 나침판의 자기장의 N극이야, N극. 내부에서,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N극이야. 자, 잘 봐라. 전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표시해. 선생님처럼 해. 내려오시고, 오른손으로 요렇게 해야지 내려오는 거잖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게 맞아? 이거 봐.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저쪽 엄지손가락이 지금 오른쪽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이 무슨 극이야? 오른쪽이 왜 N극이에요. 다시 봐. 전류가 여기로 올라갔어. 요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지. 이 그림 보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당연히 뒤로 돌아서 내려오지.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맞아? 엄지손가락 N극 가리키고 있지? 이게 맞아요, 이게. 응? 니은 되고. 똑같이. 자, 이 표시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꼬이는 방향을 잘 보시면. 자, 그럼 이렇게. 이거 맞아, 이거? 맞잖아, 이거, 그쵸? 맞아, N극 맞아? 엄지손가락 N극 가리키는 거 있잖아, 이거 맞아.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어. 근데 꼬여서 내려갔다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되지. 여기가 임금. 맞죠? 틀렸죠? 니은 디귿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니은 디귿 4번이네요. 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제 세기가 세려면 촘촘하게 감고 전압이 세야지 전류가 센 거니까 이 세 개 직렬 연결했고요. 그쵸? 이거 촘촘하게 감았지? 얘가 제일 센 거지. 촘촘하게 감고 전압이 커야지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을 조절하여 자석의 세기를 바꿀 수 있다. 아니에요. 전류 방향을 바꾸면 자석의 극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극. 전압의 세기 조절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방향이 아니라 이제 이게 세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압의 세기를 조절해서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자, 이거는 이제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어떤 힘을 받는데 그 힘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석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석이랑 자석 사이는 서로 막 밀어내기 뭐 당기는 이런 힘이 있거든. 그런 걸 알려주는 건데, 엄지손가락 이것도 무조건 오른손으로 하시고,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 손바닥이 자기력, 힘의 방향에 자기력이라고 해도 되고 힘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때 손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야 돼. 직각으로. 직각으로 피는 거야. 직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으로 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얘가 플러스가 여기 있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전류 표시를 해야지 알 수가 있다. 표시해 빨리. 그 다음에 N에서 S로 뭐야 이게? 자기장. 딱 표시해. 표시하시고 손바닥을 펴서 자기장을 먼저 하세요. 자기장. 근데 이게 이 그림 이게 이 지면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자기장을 먼저 하고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튀어나오게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아래쪽 방향이죠. 아래쪽 방향 손바닥이. 그럼 이게 아래로 간다고. 만약에 전류를 바꿔준다. 봐봐요.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를 바꿔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그럼 위를 향하지. 그러면 위로 이제 바뀌어요. 힘의 방향. 그래서 이게 스위치를 닫으면 아래로 가게 돼 있어. 아래. 1번 답이고, 만약에 극을 바꾸면 뭐 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극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 그 다음에 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알루미늄 막대가 말굽자석 사이에 있는데, 잘 봐. 플러스에서 따라오셔야 돼. 이렇게 전류 방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전류 쓰세요. 이렇게 자기장 N에서 S 밑으로 이렇게 자기장 N에서 S 자기장. 자, 마찬가지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딱 펴가지고 자기장은 N에서 S. 전류가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해줘야 돼. 알겠어? 전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A 방향씩. 자기장 전류 안에 들어가잖아요. A 방향으로 가는 거야. A 방향. 지금은 A 방향이야.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면 A로 움직여야 되고, 극을 바꾸면 B로 가는 거 맞아요.
왜냐면 지금 A니까 극을 바꾸면 B로 갑니다. 근데 N과 S를 서로 바꾸었더니 알루미늄 막대가 반대로 움직였다. 이것도 맞죠? 이 같은 이야기네. 전지극 바꾸는 거는 전류 방향 바꾼 거고, 이 극 바꾼 거는 자기장 방향 바꾼 건데, 하나씩만 바꾸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기장 속에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작다. 아니지.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힘의 세기가 크다. 맞죠?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나란할 때 힘의 크기가 0이다. 요거 맞는데 수직일 때 제일 센 거고, 응?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요거 수직일 때 제일 센 거고, 만약에 이렇게 나란하다,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나란하다, 그러면 힘이 0이에요. 이것도 왜 그런지는 있는데 그냥 요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직일 때 가장 세다. 잠깐만 5분만 쉬다가 지구과학도 마저 할게요. 자, 마저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 측정하기 위해서 세운 가정 2가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어야지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 요런 식을 써먹을 수가 있고, 평행하다라고 해야지, 실제로 평행하고요. 거의 구형이야. 사실은 완전한 구형은 아니어도 거의 구형이야. 평행해야지 엇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3번이 답이고, 잘 봐.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요각이랑 같아요. 이렇게 엇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랑 같아요. 여기 중심각이 7.2야.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의 거리가, 호의 길이가 925km예요. 그러면 이제 원의 성질에서 중심각이 7.2도고 요 길이가 925km야. 얘가 360도면은 7.2일 때 925km이기 때문에 360도면은 2πr, 이때 r은 반지름이죠. 반지름, 지구 반지름.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데, 요런 게 있으면 고르면 되는데 없잖아요. 있나요? 없죠. 요거는 바뀌었지, 그치, 순서가? 자, 그래서 이게 각도 길이 모은 다음에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써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지름을 구할 때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포개지게끔 해서 동전의 지름이랑 눈하고 동전 사이의 거리를 스몰 l이라고 하고, 동전의 지름을 d라고 하고요. 눈에서 달까지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랑 똑같은 거야. 그걸 라지 l이라고 하고, 요 삼각형에서의 이 지름을 이제 요 d라고 할 거야. 라지 d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이, 이것도 비례식이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요런 식이 나옵니다. 이걸로 알 수는 있는데, 아무튼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동전 지름 알아야 되고요. 지구 반지름을 알 필요가 없고, 눈과 동전 사이 거리 알아야 되고, 공전 주기 이런 거 알 필요가 없고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알아야죠. 여기서 이제 요 지름이고, 요 스몰 l이고, 이거 라지 l이야. 요거를 알아내는 거죠, 얘를. 라지 지름.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전이 있어서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 이런 거를 일주운동이라고 하는데, 일주운동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야. 이거는 다 그런 거야. 이제 서에서 보이던 별자리가 달라진다. 해가 진지고. 이거는 공전 때문이고, 지구 공전.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래요. 계절 변화 생긴다.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야.
별들 사이의 거리에서 이제 태양의 위치가 이동한다.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매일 밤에 보이는 달의 모양 변한다. 이건 달의 공전. 달이 공전함에 따라서 모양이 변합니다. 자, 별들이 동에서 떠서 이거 서로 지는 거고, 남쪽 하늘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남쪽 하늘은 이렇게. 남쪽 하늘은 이건 북쪽 하늘에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래서 동서남북 써 있으면 되고요. 1번. 지구가 하루에 이제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데요. 그러면은 24시간 만에 360도를 돌기 때문에 나눠 보시면 1시간에 15도씩 돕니다. 3시간 노출했대 1시간에 15도니까 이 각도는 45도가 돼야 돼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고, 이게 북극성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북쪽 하늘 찍은 거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6번에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태양이 이 황도 12궁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10월이래. 10월에 태양이 있는 자리. 그럼 얘가 처녀자리가 10월에 태양이 있는 자리야. 근데 얘가 여기 보이려면, 태양이 여기 보이려면 지구는 여기 있어야 돼요. 지구는 대낮에는 태양이 보이겠지만 한밤중에 이렇게 돌면은 남쪽 하늘에 물고기 자리가 보여야 돼. 한밤중에. 여기 6개월 빼면 되죠. 그래서 처녀자리, 물고기 자리 1번 답이고요. 달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달의 공전궤도 100도라고 해요. 약 한 달 걸립니다. 약 13도 이동하는데 하루에.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27.3일 한 바퀴 도는데 27.3일 걸려요. 원래는 그래. 근데 360도를 돌아. 나눠보시면 하루에 약 13도 도는 거 맞아요. 자, 달이 이제 원래는 27.3일 만에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왜 29.5일이 상망월 이런 게 되냐면, 달이 공전하는 동안에 지구도 공전해가지고, 이거보다 좀 길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한정은 있어요. 하이탑 할 때. 아무튼 그렇고,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모양 달라지는 거 맞고요.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지는 일주운동을 한다. 근데 이거는 일단 일주운동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야. 이건 지구 공전 때문에 그렇죠. 지구 공전 때문에 하루 동안에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일주운동은 그렇습니다. 일주운동은. 자, 이거는 이제 해가 진 직후 같은 시간에 관찰을 해요. 여기가 2일에는 여기 보이다가 점점점 여기 보이지 이렇게? 이게 달이 진짜로 공전해서 그런 거야. 달이 진짜로 공전해서. 달이 매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간다. 맞아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갑니다.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달의 모양이 변한다. 맞죠? 달의 모양과 위치가 변하는 것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맞지? 5번 답이고. 자, 태양 쪽에 달이 있으면 이 그림자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사기고. 달이 이렇게 공전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다 요 정도 되면 초승달 되는 거고요. 요 정도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반달을 이제 우리가 상현달이에요. 상현달.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이름이 없고, 얘는 이제 보름달이 돼요. 보름달. 보름달이라고도 하고, 위치는 망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보인다라고 쓰는 게 답이고, 위치는 사기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망은 2고요. 망은 2. 상현은 C. 맞고, 요거는 하현달이고, 하현달. 요거는 이제 금음달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일식이 되려면, 일식부터인가요? 일식이 되려면 A 위치에 있어서 태양을 가리면 되고, 월식이 되려면 C 위치에 있어서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A, C 쓰면 되겠다. 2번이고요. 2번이고, 8번에, 자, 옳은 거. 자, 여기가 객일식, 여기 부분일식, 그쵸? 이 달의 공전에 의한 일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맞네. 1번이 답이고. 하겠습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비교한 것이다. 밀도가 지구형 행성이 커요. 얘가. 지구형 행성은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지구형 행성이 더 큽니다. 다른 거는 이게 맞아. 1번이 틀렸고 답이고요. 태양계에서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큰 애는 목성형 행성이고, 질량이 작고 반지름도 작은 애는 지구형 행성이에요. 답은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5번에 B의 집단은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목성형 행성은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죠. 5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태양에서 가장 크다. 목성이죠, 목성. 적도면에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 토성이죠. 일교차가 매우 크다. 운석구덩이가 많다. 수성인데 수성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큽니다. 짙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금성이죠, 금성. 계절 변화가 있고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 양극에 흰색 극관이 있다. 붉게 보인다. 화성이죠, 화성. 뭐라고 되어있죠?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다, 라, 마, 가, 나. 다라, 마가, 나. 3번, 답 3번이고요. 자, 1번에 태양의 표면과 대기층에서 관측되는 현상을 바르게 구별한 것은, 표면에 있는 거는 쌀알무늬와 흑점입니다. 근데 이런 표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면을 광구라고 해요. 광구.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대기층은 채층, 코로나 나타나고요. 채층이 얇은 거고 코로나가 더 두꺼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염이나 플레어도 대기층에서 관측되는 현상이야. 4번이 답이고. 그림 보고 뭐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고 코로나. 요건 쌀알무늬야, 쌀알무늬. 표면. 봐봐, 이게 기둥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거는 홍염이에요, 홍염. 이건 잘 안 보여도 이게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플레어입니다. 다는 대기로 계기이식 때 잘 관찰된다. 맞아. 이게 지금 달이야, 이게. 지금 계기이식 사진이야, 이게. 이게 달, 요 앞에 있는 게 달입니다, 달. 광구 아래 대류현상 때문에 생긴다. 이 쌀알무늬가 생기는데, 광구 아래 뜨거운 애가 올라오고 차가운 애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쌀알무늬가 생겨요, 쌀알무늬가. 이렇게. 대류 때문에 생기는 거 맞아요. 다는 흑점주에서 일어나는 폭발 현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는 라 설명이야, 라. 이거는 폭발이라고 하진 않고 홍염이라고 해. 이거는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건 나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다랑 라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흑점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11년 주기로 해서 흑점의 극대기가 나타납니다. 흑점수가 많을 때 지구에서 송전시설 고장날 수도 있고 자기폭풍 강해지고 오로라 더 많이 생기고 전파통신 방해받고요. 계기이식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지. 아니죠. 흑점이 많다고 계기이식을 자주 보는 거 아니죠. 5번 답이고요. 자, 물은 물관을 통해 들어오고 요거 이산화탄소 A는 이산화탄소 바르게 짝지은 거 1번이 답이고, B는 포도당 광합성 결과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해 놓고요. 남는 산소는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요게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엽록체라고 하는 거예요. 엽록체.
그죠? 3번에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포도당 이런 게 화학 에너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근데 이제 기공을 통해 흡수되는 거는 이산화탄소고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물질은 포도당이 결합을 하면 녹말도 되죠, 녹말. 아니네, 그거 말하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포도당이랑 산소지, 산소. 포도당 산소. 그래서 화학 CO2, 포도당 산소. 이거 순서 바뀌어도 되죠, 그쵸? 네, 산소 포도당 해도 되지? 화학 CO2, 산소 포도당. 2번, 답 2번. 자,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이렇게 광합성 양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다가 일정해지고요. 빛의 세기가 클수록 높아지다가 일정해지고, 온도는 높아지다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얘가 죽어요, 식물이. 그 광합성량이 확 줄어듭니다. 3번에, 내가 잘못 체크했어요. 2번이에요, 다. 2번이야. 잘못 체크한 사람? 저 3번을 체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번인데 틀렸다고 했어요? 2번에 틀렸다고 했어요? 그건 아닌데. 2번 했는데 틀렸다고 한 사람은 표지과 셋이네. 이건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맞네요. 일단 고쳐줄게, 가기 전에. 3번에 답 2번이야, 2번. 녹실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8번에 자, 잎의 기공의 모습이죠. 기공의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공변세포라고 하는 거야.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니까 공변세포가 되고, 얘가 기공이 되고,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가 있는데 주변에 표피세포는, 이건 표피세포인데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주로 잎의 뒷면에 더 많고요. B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한다. 맞고요. B는 A 쪽의 세포벽이 더 얇다. 세포벽이 얇다. A 쪽이 두꺼워요. 틀렸어. B를 통해 기체교환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A를 통해 일어나는 거야. 기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식물의 호흡에 대한 호흡으로 옳은 거. 식물의 호흡은 빛이 없는 밤에만 일어난다. 아니고 항상 일어나, 항상.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식물이 호흡을 할 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아니고 반대죠, 반대. 맞네, 미안해. 잘못 봤다. 호흡할 때는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게 맞고요. 호흡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분해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이제 밥 먹고 산소 그거 가지고 에너지 만드면서 쓰는 겁니다. 5번 답이고. 자, 얘를 이제 채소를 암실에 놔두면 얘가 광합성을 못하고 호흡만 하는 거야. 호흡만 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이산화탄소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게 합니다. 빛 속의 공기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르게 한다. 맞고,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니고요. 이건 지금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이로만 거고, 채소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했다. 아니죠. 이건 광합성 말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은 호흡을 한 겁니다. 호흡. 왜냐면 잘 읽어봐봐.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보관한대. 빛이 있는 곳에 보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이렇게 되는 거는 광합성을 의미하고,
포도당과 산소가 물과 이산화탄소 되는 거는 호흡이죠, 호흡.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맞고, 가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게 맞고, 나는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호흡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했어요. 예, 수고했고. 자, 그 선생님 고쳐줄게. 좀